안녕하세요. 운동선수입니다. 주식투자 이슈상 한국콜마 회장님의 발언, 막말, 여혐, 임직원 리스크, 과연 한국콜마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이버 실검에 지금 8시 30분입니다. 저녁. 한국콜마의 윤동환 회장님이 네이버 실시간 순위 1위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한국콜마에는 어떤 일이 생긴 것인가? 사실 이 일이 생긴 것은 2, 3일 전에 윤동환 회장님의 어떤 사내 원래 회의에서의 어떤 발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콜마 서울 내곡동 신사옥에서 이제 매월 원래 행인 것 같습니다. 대략 700여 명을 정도로 대상으로 원래 일을 하는데 직원이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지금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의한 반일 그런 활동들이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한 유튜브의 영상을 직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마도 저도 아는 유튜버인 것 같은데 우파 성향의 그런 유튜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 그런 성향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유튜버의 한 발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이러한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고 결국에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이렇게 뭐 저항이라는 표현이 좋을까요? 거스르다가 결국에는 폐쇄적인 외교 정책에 의해서 나라가 경제가 박살났기 때문에 여자들은 결국에는 뭐 7달러 거의 뭐 우리나라 현재 돈은 7, 8천 원 하는 돈에 몸을 팔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그 원래 회의 내용에서 발언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리고 그 외교 정책을 비난하면서 극단적인 그런 내용들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누군가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이 내용이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분이 답이 없다. 대체 어떤 분이길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내용들의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찾아봤습니다. 윤동환 회장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훌륭한 자수성가한 분이셨는데요. 보시면은 90년에 한국콜마를 세운 창업주로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경영인이셨고, 보면은 이제 1997년대 대학을 졸업하신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셔서 농협에도 몸을 담으셨고, 결국에는 대웅제약에 1974년에 대웅제약으로 제약업계에 발을 들이놓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최연소 부사장에 오르는 등등 승승장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회사 내에서 상당히 능력 있는 인물로 인정을 받으셨는 거는 이력을 보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외국계 제약 회사에서 CEO 제안을 받기도 했으나 본인의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절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을 나와서 화장품 사업을 하기로 하고 미국 콜마에 기술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에 일본 콜마에 접촉에 합작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일본 콜마가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제 파트너를 물색을 하고 있던 중에 이런 합작 제안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던 시점에 어떤 일본 콜마를 잘 설득을 해서 기술을 지원받고 현재까지 이제 일본 콜마가 대략 7.46%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콜마는 직원의 30%가 R&D 연구 인력이고 매년 연구 개발 매출이 5%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찾아보니까 사실 이 자료에서는 첨부하지 않았지만 조세 포탈이라든지 HNG라는 아마도 자회사인 것 같은데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던 부분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 이분이 아주 자수성가해서 한국 산업의 화장품 산업에도 큰 기여를 한 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의 발언을 보면 친일파라는 비난도 있지만은 사실 여혐 발언은 분명히 좀 요즘 분위기에 더더욱더 큰 실수를 한 것 같지만 이분이 그 일본 미술품 중개상을 통해서 대략 25억 정도 되는 수월 관음도라는 이 예술품을 25억에 이제 구입해서 한국에 어, 거기 박물관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7년 전쯤에 프랑스 김해 박물관에 들렀을 때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한국의 국립박물관에는 없다라는 이런 표현에 자존심이 상했고 일본에 있던 고려 불악 수월 가늠도가 한국에 왔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본인이 이제 구입을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박물관에 기증도 했고요. 그리고 평소 때 이순신 정신을 강조하는 걸로도 유명한 경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법인으로 기업인들 사제를 출연해서 이런 프로그램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국콜마 이 자체의 어떤 매출액, 영업이익에 대해서 한번 또 파악을 해보면 지금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기도 하고요. 횡보를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무너지는 추세면서 마찬가지로 바닥권을 뚫고 내려갈 기세에 있긴 합니다. 사실 화장품주가 최근에 그런 주가 하락이 있기 전부터 국내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중국에서의 성장률 역시도 오히려 좀 둔화가 되는 추세에 의해서 이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건실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9년 3월을 봐도 3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 곱하기 4를 해서 뭐 유사하게 나와준다면 2019년 영업이익 예상치인 1,400억까지 뭐 도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성장률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그나마 ROE 영업이익이라든지 ROE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준의 종목들 위주로 좀 추려보았습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너무 하락세가 크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도 좀 의미가 좀 적을 것 같아서 그나마 괜찮은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한번 꼽아봤는데 한국콜마, 애경산업, 코스맥스는 ROE가 대략 15%, 16% 수준입니다. 애경산업은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보다는 조금 더 하락의 폭이 큰 것 같긴 합니다. 이에 반해 LG생활건강은 물론 화장품만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ROE가 대략 20% 정도 수준인데 아주 안정적인 상승 추세의 지금 박스권 하단의 느낌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반적인 화장품 관련주의 추세는 국내 성장률이 어떤 좀 정체기 내지는 둔화기인 걸로 보이고 히트 상품도로 부재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장에 한국콜마의 경우는 당장에 이 뉴스에 의해서 하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불매 운동이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다음 분기 내지는 다다음 분기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실제로 감소한다면 그래서 ROE까지 감소하는 영향을 보인다면 한국콜마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 정도는 됩니다. 조금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런 분위기나 현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인지를 못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회장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사실 이런 사태가 발생했더라도 버티고 있을 수 있는데 아주 행동을 발빠르게 대처를 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과 2, 3일 안에 회장이 사퇴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결정을 해서
물론 주변에 부하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제안을 한 분도 있겠지만 가족이 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것 자체는 한국콜마가 상당히 뭔가 위기의식에 대한 그런 발빠른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회사라는 좀 긍정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좀 씁쓸하긴 하고요. 당장에는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잘 살펴보고 훌륭한 투자들, 조심스러운 투자들 하시길 빕니다. 네, 이상입니다.